안녕하세요. JQ 블로그입니다. 어느덧 5번째 영상입니다. 왁자지껄한 지난 2020년이었지만 2021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세요. 큰절 받아라 이 개새.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와 세상의 기원과 그것을 설명해내는 세계관들 중 하나인 자연주의에 관해 정말 짧게나마 얘기해 보려 해요. 자연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간추리고 좀 알아듣기 쉽고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해요. 세상의 기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여러 책, 영화, 종교, 철학, 과학 등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만큼 이 이슈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어요. 기원, 특히나 이제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구인가로 이어지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한 대답도 어느 정도 큼직하게나마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알고 넘어갈 만한 영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인데요. 단어 자체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사람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세계관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뭔지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적합하고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세계관인지 얘기해 보려 하는 게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좀 이런 거예요. 옛날엔 번개가 치면 하늘이 노했다 라든지 재앙의 징조라든지 전지전능한 신의 벌이 내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천둥 번개를 설명했지만 요새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번개는 구름끼리 혹은 구름과 대지 사이에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고 그로 인해 열과 공기의 빠른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는 게 천둥이라고 아마 대부분 알거나 설명하실 것 같아요. 자, 어려운 테크니컬한 얘기는 그만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엔 몰랐던 현상들이 이제는 수학, 물리 등등 다 모든 것들이 과학의 언어로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물의 기원까지도 전부 다 설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계관이 바로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의 연관을 지어서 접목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초자연 현상으로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적, 마법, 예언, 신, 천국, 지옥, 부활, 이런 종교스러운 스멜이 나는 단어들이나 초자연적인 컨셉조차도 언젠가는 자연의 영역 안에서 과학이 발전하면 다 설명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주의, 물질주의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한 애들도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편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을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좋은 영향도 줬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제 무엇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과학이나 자연의 영역 안에서만 설명이 되고 그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자연주의가 가진 결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 세계관이 어떠한 결함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해요. 만물의 기원에 관하여는 저 또한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들어? 라고 순간 하실 수 있겠지만 만물의 시작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딱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만물이 무언가, 그러니까 유에서부터 왔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왔거나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무에서 왔다라는 컨셉은 리처드 더킨스라든지 로렌스 크라우스 등등 여러가지 무신론자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긴 하고 사실 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확률상 극적으로 불가능하고 불리한 베팅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없는, 소위 이제 발로만 걸어 다닌다는 뚜벅초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차가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집에 오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출세했나? 집 앞에 웬 새로운 고급 승용차가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목에 폭탄 목걸이 하나씩 끼고 더 확률상 폭탄 목걸이가 안 터지는 정직한 대답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아 엄마 그거 없었다가 생겨난 거야 왜 놀래? 이 세상에서는 없다가 생기는 게 자주 있는 일이잖아 라고 할까요? 아니죠. 없었다가 생기는 것은 더더욱이 자동차 같은 지능과 설계와 목적이 있는 것들은 더더욱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그러니까 무언가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직감이나 이 세상 이치에 좀 더 맞을 거예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쓴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모든 현상은 그에 걸맞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 옆집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 우린 무슨 반응을 할까요? 뭐지? 뭔 소리야?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다들 그게 뭔지는 알겠죠. 큰 폭발음이었다라는 건 다 알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엇이 저 소리를 나게 했지라는 식의 원인을 묻는 거예요. 그 폭탄 소리가 난 집에서 있던 친구가 나중에 와서 폭탄음의 원인이 그거 내가 바늘을 떨어뜨려서 난 소리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까요? 안 믿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은 결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크기에 걸맞는 원인과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률에 걸어본다고 했을 때 무에서 왔다고 베팅한다면 아마 질 확률이 굉장히 클 거예요. 조금 딴 얘기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카지노나 카드게임이나 주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생에서 여러 방면으로도 그러하지만 무엇이든지 확률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자본과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스마트하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교, 직장, 만나는 사람, 돈벌이, 구매하는 것들 등등 우리는 확률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에 투자를 하지 나중엔 불행해지고 결국에는 지는 게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묻고 더블로 가. 이처럼 아무것도 없다가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주장에 우리의 시간과 자본과 세계관을 담은 인생을 건다는 것은 정말 질 확률이 큰 것에 베팅을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빅뱅 이론이 맞습니다 라고 하며 이것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수정되어야 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빅뱅이 일어났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빅뱅이 맞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 도대체 빅뱅을 시작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과학자나 천문학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번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선택지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했던지 아니면 무에서부터 시작했던지. 이 선택지는 자연주의를 정말 불리한 포지션에 둬요.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복잡하고도 복잡한 만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는 그게 일단 무엇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설계와 지성의 흔적을 남기려면 그만큼 똑똑한 존재여야 하고요. 또 이 무언가가 만물 창조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긴 시간과 물질을 창조해낸 이 무언가는 굉장히 능력 있고 물질과 시간을 뛰어넘는 비물질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자연의 원칙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무언가여야만 해요. 반대로 그 어떤 것에서조차도 시작하지 않았다
라는 이제 무에서라는 시점에서 보아도 아까 없던 차가 갑자기 팍 하고 생기는 마법이나 기적이라고 밖에 불릴 수 없는 없던 것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자연의 영역을 벗어난 초자연적 개입이 없이는 없다가 생기는 것, 기적과 같은 컨셉은 이 자연주의 영역 안에서는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라는 문장을 넣어서 오랜 시간만 주면 초자연의 개입 없이 자연이 스스로 없던 걸 만들어낸다 라는 주장도 뭐 얼마든지 할 수야 있겠지만 시간만 있다면 자연은 없던 걸 만든다 라는 것을 타당성 있게 뒷받침하고 설명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연과 시간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자연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어요. 아까 예시로 든 자동차만 봐도 오랜 시간과 재료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와 같은 지성과 정보와 디자인과 목적이 들어간 것들은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하물며 자동차도 그러한데 아직도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 이 광대하면서도 치밀한 법칙과 무한한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만물과 생물들이 그저 우연으로 혹은 운으로 오로지 긴 시간으로 인해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나 학문 자료들로 봐서는 굉장히 질 확률이 높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직은 다 모르지만 언젠가는 과학이 다 밝혀낼 거야 라고 하는 주장 자체도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아마 과학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들이었는데 잘 들어주셨고요. 이제 간단하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만 하고 얘기를 마칠게요. 첫째로는 자연주의는 물질과 자연 법칙 안에서 측정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세계관이다. 둘째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기에 확률적으로 많은 불리한 점들이 있고 세상 기원을 설명하기에 많은 결함이 있는 세계관이다. 셋째는 모든 만물에 들어있는 지성과 정보의 흔적은 세상 만물이 외부적인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고로 자연주의를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 둔다입니다. 마무리로 이 세상을 물질과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하려는 자연주의 세계관은 우주 만물의 문제 외에도 보이지도 측정되지도 않지만 정말 본질적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사랑, 헌신, 희생, 인권, 윤리, 도덕 등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많은 결함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오늘은 만물의 기원으로만 토픽을 해서 얘기했는데 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자연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걸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연주의가 맞다는 거에 맹목적인 베팅을 하고 계셨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토픽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